채팅창 계속 보면은 원나잇을 한 경험이 있는 남자친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를 숨기니 많이,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게, 결국에는 내 남자친구가, 내 남자가 될 썸남이 가벼운 여자가 들이대면 옳다구나 하고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그 남자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겉으로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좋은 사람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생활이랑 또 별개란 말이야. 그리고 착한 척하고 막 아닌 척하고, 나 친구들은 다 유흥업소 가봤는데 나는 안 가봤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거 믿거나 말거나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에는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다 이거죠.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람 있잖아요. 공대 너드남 스타일, 옷 진짜 못 입는 스타일, 아예 그냥 여자가 꼬일 것 같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별로니까 강제로 사생활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나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알아, 그렇게 보여, 이런 사람들은 다 넘어가고요. 오늘은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높은 확률로 사생활이 깨끗한 남자의 특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자기 영역이 강한 남자예요. 보통 이제 이런 남자들은 딱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만 잘하려고 해요. 욕심있게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포지션만, 자기 딱 할 것만 굳건하게, 심지어 좀 그게 또 고집스러워 보여. 게임으로 치면은 탑 포지션, 예능으로 치면은 서장훈이나 막 박명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남자들은 사생활 깨끗할 확률도 높아요. 선 긋는 게 너무 확실하거든요. 이게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한테도 선을 좀 많이 그어요. 여자 입장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내가 먼저 들이대면 보통 남자들은 다 좋아하는데 이 남자는 왜 반응이 없을까요? 사실 그 남자도 마음에 드니까 이제 데이트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왕이면 되게 많은 여자, 이왕이면 더 예쁜 여자, 이왕이면 더 섹시한 여자, 이런 걸 찾기보다는 안전주의가 많아요. 사실 이게 내가 뭐 바람을 핀다거나 가벼운 만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욕심이잖아요. 욕망에 눈이 먼 거잖아요. 근데 자기 영역 외에 경계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 혹은 걱정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불안이 있다고 해야 되나, 고집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한다, 굳이 내가 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은근히 여자한테 먼저 벽도 많이 치고 부담감까지 느끼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대한 기회도 스스로 차단하는 편이고요. 대신 이런 사람들은 한번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내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력 있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자기 영역이 확고한 거지 막 소심할 정도로 막 덜덜덜 떨거나 웅크리고 있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오래 만날 남자친구 유형으로 딱이죠. 제 주위 유튜버 분 중에서도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오마르님이라고. 이분이 자기 영역이 진짜 강해요. 진짜 제가 사생활을 들은 적은 없어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깨끗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특징이 딱 여기야. 사적으로 만나면 진짜 정도 많고 사람도 좋아하고 막 술도 엄청 좋아하시고 말도 많으시고, 최근에 라이브로 넘어가서 계속 잘하시는 걸 보면 이제 나름 도전 정신도 있어요. 컨텐츠에 대한 욕심도 있으시고. 근데 그 외의 것에 대한 욕심을 별로 안 부리는 타입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썸캐스트라고 최근에 다른 분들이 이제 초빙해가지고 유튜브판 연애 참견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오마라님을 섭외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거절하셨어요. 저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뭐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외부적인 촬영을 나가서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잘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고사하겠다, 좀 나오는 거 보고 자기도 출연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유튜버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컨텐츠 있으면 자기 채널에도 할 수 없는 것들 중에서 내가 참여했을 때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그냥 다 해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버 모임에 초빙한 적 있어요. 혹시 한번 오시면 안 되냐, 뭐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서로 정보 공유하는 거고 서로 그냥 친목 다지는 건데 한번 오셔도 된다 했더니, 그때는 또 당시에 글쓰기 클래스 만드는 데 집중하는 기간이라서 다른 거에 신경 쓰고 그렇게 할 좀 여력이 없어서 다음번에 참석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신중하고 자기 영역 이상의 것은 굳이 안 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2번째가 지켜야 할 게 많은 상황인 남자입니다. 지켜야 할 게 많은 건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저도 유튜브 채널 하고 있고 연애상담업체 대표고, 제 밑에 직원이 10명까지는 안 되지만 좀 덜 되고, 아들이 있고 결혼을 했고, 잃을 게 되게 많아요. 다 지켜야 돼요, 제가. 게다가 몇 년 동안 유튜버들이 난리잖아요. 아, 유튜버는 진짜 인생이 나라 퀴즈쇼다, 뭐만 하면 다 나랄까. 도덕적 잣대가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어요. 내 발언 하나에 신경을 더 써. 정치 유튜브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정치 쪽이니까 더 적도 많고 니 편 내 편이 세잖아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하는 말이, 나는 카톡을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카톡을 한대요. 그거 딱 보면서 아, 정치 유튜브는 저런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지킬 게 많으면은 사생활도 깨끗할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유튜버나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알고 지내게 되잖아요. 근데 잃을 게 있으신 분들, 근데 유명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생활이 진짜 극단적이었어요. 엄청 깔끔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값으로 진짜 오지게 만나고 다니거나. 근데 이제 비율로 치면 한 8대2 정도 되더라고요. 8은 진짜 깔끔해요. 저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고. 근데 2는 와, 어떻게 나락을 안 가지? 어떻게 미투를 안 당하지? 어떻게 소문이 안 나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일단 이거는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족이나 직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지켜야 될 게. 가족의 경우는 집에 누가 편찮으셔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부모님 말이라면 껌뻑 죽을 정도로 착한 아이, 안 좋게 얘기하면 마마보이라든지, 무조건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생활이 자기가 선택해서 깨끗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직업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유튜버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뭐 일할 시간을 여자한테 안 뺏기고 싶어하는 워커홀릭인 경우도 있고요. 사생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또 뭐 명예직, 그 명예를 지키려고 강박적으로 깔끔하게 그걸 유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또 이제 돈에 관련돼서 되게 특이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전업 투자자 분이 있어요. 자수성가를 했고 주식으로 엄청 번 분이에요. 원래는 돈이 진짜 없었는데 이분의 인생은 무조건 돈이에요.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이 무조건 1순위예요. 근데 이분이 여자를 지나치게 멀리합니다. 저 사람 결혼도 해야 되고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할 정도로 여자를 멀리하더라고요. 왜? 물어보니까 여자한테 빠지면 그 여자한테 내가 돈을 계속 쓸 것 같다. 그냥 여자는 돈을 쭉쭉 빨아먹는 존재다. 그런 이상한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서 사생활이 강제로 깨끗한 경우가 있고요. 왜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으면 사생활이 깨끗해지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남자는 어떤 것이든 목적을 갖는 걸 좋아해요. 항상 삶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목표가 생기면 남자는 그걸 위해서 전반적인 삶을 다 집중시킵니다. 결혼하고 애 생기면 남자는 좀 정신 차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 지켜야 될 거 생겼어 라고 생각해서 온전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딱 그런 케이스였고, 옛날엔 되게 잘 놀았대요. 여자도 되게 많이 만나고. 근데 우리 아빠만큼은 바람 안 핀다. 그 믿음이 38년 동안 깨지지 않고 이제 유지되는 걸 봐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친구 모임도 안 나갈 정도고, 너무너무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 너무너무 지켜야 할 게 있다, 그러면 성욕이나 바람기까지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사생활이 깨끗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닌 유형이 있어요. 바로 이제 한 가지만 파는 스타일입니다. 한 가지만 파다가 이제 찐따가 돼가지고 강제로 사생활이 깨끗해지는 경우는 있어도, 한 가지에 꽂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찐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뭐 그림밖에 몰라, 음악밖에 몰라. 예술가들 바람둥이 진짜 많잖아요. 평생 그림만 판 피카소 바람둥이고, 운동에만 빠져있는 헬창, 여자에 미쳐있는 경우 많고요. 게다가 또 이게 매력적인 게, 그 사람들이 하나만 파고들다 보면 그 사람만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여자들이 볼 때 먹혀요. 난잡한 삶을 선택한다면 언제든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한 가지에 빠져있다고 이 사람이 여자를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순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 하나만 판 남자는 그 세계 자체가 이제 여자들이 볼 때 매력적이진 않기 때문에,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이상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런다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게임에 빠진 남자는 좀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커님, 맨 처음에 말하신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거랑 한 가지만 파는 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강하다는 거는 그 외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파고드는 거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거지, 다른 것도 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쭉 판다고 해서 다른 것을 맛을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맛을 보는 사람이 있고, 굳이 내가 왜 맛봐? 하면서 자기 영역에 갇히는 사람이 있어요. 갇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사생활 깨끗한 자기 영역 강한 남자인 거고, 안 갇히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이제 찍먹하는 사람들은 방금 얘기한 이제 예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